아시는 분인가 확인 좀 해주세요. 형수, 이렇게 파렴치한 인간 말종이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시동생과 3년 동안 악연의 끈, 악은 악으로 갚는다. 뒷산을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나무가지에 내장산 당일 등산 코스, 점심 제공, 회비 3만원. 어쨌든 등산에 대한 안내문이 빨랫줄에 빨래를 널어 놓은 듯 지천이에요. 산행을 주기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선호를 많이 하시고, 취미 활동으로 산악회를 몇 군데 가입을 해서 사계절 등산을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은 동네 뒷산에 가자고 하면 그게 무슨 산이냐고 하면서 뒷산은 재미가 없다고 하네요. 산악회를 10년 동안 다니신 분이 산의 매력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보여준다고 해서 전에는 가끔씩 따라다녔습니다. 저의 취향은 뒷산이 안성맞춤이에요. 이유는 등산복이 없어서 등산도 못 다니겠어요. 등산복도 고가품이에요. 산행을 다니면서 느낀 소감이, 복장은 등산 전문가의 복장이며 낯선 사람도 버스에 오르는 순간 모두가 몇 년지기 친구가 되고, 학생들이 현장 학습을 가는 듯 신바람 나는 시간이며 묻지마 산악회 관광이 된 것처럼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대부분 세 부류로 나눠지네요. 주차장에 하차를 하면 주차장 근처에서 노시는 분, 중간쯤 산행을 하시는 분, 정상까지 산행을 하시는 분, 세 부류로 나눠지고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3, 3, 5 나눠집니다. 오늘의 사연은 몇 년 전에 버스에서 짝꿍이 되었던 분이 지금도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전화가 와서 언니, 이해가 가기 전에 식사나 같이 해요.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어? 혹시 로또가 당첨이 되었어? 그보다 더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3년 동안 가슴앓이를 했던 돌멩이가 쑥 빠져나가니 몸이 가벼워서 하늘로 날아갈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일이면 당장 만나야지. 만나자마자 언니도 잘 알고 있잖아. 시동생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그놈의 시동생한테 3년 동안 징글징글하게 질질 끌려 다녔잖아. 이제는 해방이라면서 악은 악으로 갚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이 씨는 산악회 몇 군데 가입을 해서 틈나는 대로 등산을 다녔어요. 등산을 자주 다니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남녀가 짝꿍이 되면서 박 씨는 이 씨의 남친이 되었어요.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시동생이다? 내장산으로 산행을 가는 날, 이날은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을 해서 버스가 막 떠나려는 순간 허둥대고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기사님 수고하셨어요 하고 내리는데 어쩌면 시동생하고 저렇게 닮았을까? 오빠, 저 운전기사가 우리 시동생이랑 쌍둥이처럼 닮았어. 세상에 닮은 사람이 한둘이야? 오랜만에 만났으니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다 가자. 알았어 오빠. 그리고 종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즐겁게 산행을 마치고 버스 뒷좌석에 앉았는데 기사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동생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시동생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인사를 하고 이 씨도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시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형수,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형한테 오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을 고자질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형수는 당장 이혼감인데 어떡하시겠어요? 당분간은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한 달쯤 되어서 시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수, 급한 일이 생겨서 돈 100만 원이 필요하니 계좌번호로 보내달라고 해서 바로 입금을 했어요. 시동생이 처음으로 부탁을 하길래 여유가 되면 갚으시라고. 2달이 지나서 200만 원이 급하니 지난번 계좌번호로 이체를 부탁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수시로 시동생한테 입금을 시켰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니 형한테 이 사실을 까발리며 형수는 당장 이혼감인데 형 성격을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제는 돈이 없다고 하니 형한테 이 소식을 구하면 형이 바로 사망을 할 텐데 그러면 형이 불쌍하지? 형 사업도 잘 되고 형수가 매달 쓰는 돈으로 시동생 용돈을 줘도 될 텐데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시동생한테 발목을 잡혀서 3년 동안 질질 끌려 다녔습니다. 3개월 동안 시동생을 미행을 했습니다. 회원들의 소문에 저 기사가 바람둥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시동생이 미남이고 입담도 좋고 아줌마들이 그냥 둘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부터 관광버스 운전기사는 바람꾼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시동생도 형수한테 발목을 잡혔어요. 3개월 동안 시동생이 여자랑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시동생이 전화가 와서 돈을 부탁을 하길래 그래요? 얼마나 필요하죠? 비아냥거리면서 100만 원 갖고 부족할 텐데 형수 300만 원만 입금을 부탁을 해요. 역시 형수는 보통 여자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형수를 내가 존경을 하는 거지. 이번에는 만나서 직접 돈을 건네겠다고 하니 약속 장소로 나왔어요. 시동생도 발목이 잡혔습니다. 시동생하고 만나서 혹시 서방님도 애인이 있어요? 형수님, 빈말이라도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여자는 아내 한 사람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형수님 같은 줄 아시나 봐요. 서방님이야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시니까 돈을 건네주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다면서 미행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의 주인공이 아는 분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해서 서방님한테 아시는 분인가 확인 좀 해주세요. 형수, 이렇게 파렴치한 인간 말종이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형수, 제발 부탁한다면서 서로가 이 문제는 없었던 걸로 합시다 하면서 정리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저한테 3년 동안 돈을 뜯어내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사실은 공짜로 생긴 돈은 공짜로 나간다고 물 쓰듯이 썼어요. 애인하고 놀러 다니고 선물 사주고 그렇게 해서 탕진을 했다고 하네요. 시동생과의 악연의 끈을 3년 만에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악은 악으로 갚는다. 3년 동안 시동생한테 정신적 고통과 돈을 수시로 뜯어내고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가슴을 조이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형수가 3개월 동안 미행을 한 결과 악은 악으로 갚는다는 말처럼 시동생도 형수한테 돈을 적당히 뜯어내야지 형수의 잘못을 빌미로 해서 끝장을 보자는 심보는 오래 못 가고 서로가 상보상조한 셈이죠. 입부터 악도 선으로 갚으라고 했지만 때로는 악을 악으로 갚아주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